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수업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러 나라의 성장,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여러 나라의 성장.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요건 뭐 선생님 자꾸 또 시험해서 미안한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 나라,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선생님 파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가 바로 뭐냐면 철기 시대에 이제부터 철기입니다. 철기 시대에 물론 철기 시대에 청동은 썼다 안 썼다 사용합니다. 의식용 도구로 사용하고 철은 칼을 만드는 데 쓰고 또 농기구를 쓰지. 철제 농기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철기 시대는 당연히 철을 썼겠지요. 그럼 청동기 시대는 뭘 씁니까? 그렇죠. 청동을 쓰지. 근데 아까 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지. 청동은 잘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진다? 그렇죠. 구부러지지요. 그러면 청동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듭니다. 절대 못 만듭니다. 따라서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돌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썰 믿는 사람 또는 좀 집중한 사람은 알 겁니다. 청동기 시대 하면 여러분들 벼농사와 관계되는 칼이 무슨 칼? 반달 돌칼. 돌로 만드는 칼이라는 겁니다. 청동제 농기구는 절대 없습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럼 철기 시대 농기구는 당연히 철을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철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철제 농기구. 당연히 뭐다? 수확량도 많아지고, 그죠? 그 밑에 보면 세형동금, 앞 시간에 잠깐 비파형은 청동기, 세형은 철기, 요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지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배우는 이 철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뛰어다녀. 이때부터, 선생님 지도를 잠깐 그려볼게요. 자,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인데, 요 북쪽에 여기가 어디야? 부여지요, 부여. 북쪽이. 그 아래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빵빵 터져요. 여기가 옥저. 요 아래가 어디다? 동해. 그죠? 그 요 아래가 어디입니까? 세계, 사만이죠. 마한, 여기 변한, 여기가 진한, 한이 세 개다. 사만을 말합니다. 이 나라,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 적은 이 나라들을 오늘 여기 이 페이지에서 본다는 거지요. 이 나라들은 전부 뭘 사용했다? 철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요? 부여지요. 북쪽에 있으니까 날씨가 따뜻하다, 춥다. 굉장히 춥다. 그죠? 춥다.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돼요. 반농, 반목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목축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부여는 5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 반드시 줄쳐놓고 알아둬야 돼요. 자, 5개 부족이 뭐냐? 중앙에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이 있고, 그 지방에는 4개의 부족장들이 통치를 해요. 그 4개 부족장 이름이 재미있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말마자지. 말을 숭배하는 부족장. 우가, 소. 그죠? 그 다음에 저가, 멧돼지, 돼지. 구가가 뭐예요? 구가가 뭐냐 하니까 아이들이 비둘기래요. 왜? 그러니까 비둘기, 비둘기가 아니고 개구자, 개를 숭배하는 부족들. 이런 동물의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4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사출도라 합니다. 사출도. 무슨 토? 사출도. 그래서 왕이라는 부족과 사출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어느 나라다? 부여다. 이래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출도의 힘이 세요. 왕의 힘이 제일 강해야 되는데 왕이 힘이 약해. 그 왕권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지. 그 왕도 추대하고 한해 농사가 안 된다. 또는 뭐 나라에 뭐 흉흉한 민심이 흉흉하다 이러면 이 4개 부족장들이 왕을 불러요. 야, 마 너 이리 와. 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왕을 불질러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왕권이 미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족장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드는 거 우리 연맹국가라고 합니다. 무슨 국가? 연맹국가. 그러면 이제 왕이 혼자서 통치하는 걸 무슨 국가라냐면 이제 중앙집권국가래요.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드렸지. 부여는 연맹국가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걸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부여는 풍속이 하늘의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영고라는 행사를 해요. 그리고 우제전복, 순장 이런 풍습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1책 12분 말뜻을 할까요? 하나의 책임에 대해서 12가지를 배상한다. 10원 훔치면 120원을 갚아야 된다는 거지. 자, 영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럼 제천 행사가 뭐예요? 충북 제천에 산다고 제천 행사가 아니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입니다. 하늘 제사 왜 지내요? 그렇지요. 농사가 잘 되면 잘 되었다고 감사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걸 제천 행사랍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농사 수확을 언제 한다? 가을에 하지요. 그러면 수확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보통 한
10월 정도 되겠지, 10월. 근데 여기 잘 보면 연고는 몇 월이야? 12월이야. 한겨울에 무슨 수확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연고를 통해서 부여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는 농경사회가 아니고, 농경사회라기보다는 무슨 사회? 그렇지요. 농경사회라기보다는 수렵사회, 수렵사회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부여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자, 고구려의 승리가 발전. 그러면 고구려 하면은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요. 고구려 누가 세웠다? 그렇지요. 고구려는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고구려 주몽. 자, 주몽이가 나라를 세웠고, 아무도 고구려는 토지가 척박하지요. 양식도 부족하니까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주변 국가를 침범해서 양식을 뺏어가지고 먹고 합니다. 오늘날 북한 땅이 이제 고구려 땅이라 이래 보면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몽이가 원래 어디 사람이요? 부여지, 부여. 부여에서 주몽이가 건너와서 고구려를 세웠잖아. 따라서 고구려는 부여의 전통이 많겠다, 적겠다? 많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부족 연맹체. 근데 이름이 좀 틀려요. 게르부, 소르부, 순노부, 절노부, 관노부. 이걸 이 5개 부를 외우지 말고 차라리 아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 이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부여. 그렇지 않으면 고구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 특징이 있고, 고구려 이런 부족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우리는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이 제자가 모두 제자야. 남자들 군대 가면 제군들, 이런 모든 군인들 이 말이지요. 그럼 모든 가가 모여서 회의한다. 이걸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족들이 모여 회의하는 거죠. 귀족 합의제기고 귀족회의, 그죠? 귀족회의를 뭐라고 한다? 제가회의. 고구려는. 요금 고구려 제가회의면 하나 쉬운 문제 낼게. 신라는 무슨 회의일까? 그렇지요. 화백회의라고 들어봤지. 같은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소옥제, 대릴사이제지. 요건 뭐 조금 자세한 설명은 좀 그런데, 이 대릴사이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지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아이를 놓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 고구려도 제천행사 뭐가 있다? 동맹, 우제전부. 우제전부 아까 부여에도 있었지요. 그죠? 그런 풍속이 있었다는 걸 보면 되고, 옥조와 동해 잠깐 보세요. 옥조와 동해는 정치 세력을 크게 이렇게 발전하지 못해요. 고구려에게 압력을 받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옥저, 동해, 아까 위치 선생님이 얘기했지요. 해안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농경, 농사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근데 국방력은 약합니다. 고구려에게 늘 수탈당하고 해서 고구려 멸망당합니다. 자, 시험에 뭐가 잘 나올까요? 그렇죠. 옥저는 저 풍속이 뭐예요? 민며느리제, 골장제. 이 골장제는 뭐냐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잠시 묻어놓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묻어놓고,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시고 나서 시체를 끄집어내. 끄집어내면 뭐밖에 없다? 뼈밖에 없죠. 뼈골자야. 그걸 한데 모아가지고 하나의 무덤에 공동으로 한 데서 가족 공동 무덤 내지는 골장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보면 되고. 자, 동해도 역시 제천행사 무천이 있고 조계혼, 책화 이런 풍습이 있다는 걸 보면 돼요. 무천. 선생님, 옥조는 제천행사 없습니까? 기록이 없어요. 전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없을 뿐이지 안 지낸 건 아니겠지요. 자, 조계혼, 책화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1학년 일반 아이들이 1학년 2반 교실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걸리면 노비나 소, 말로서 변상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책화라는 것은 다른 구역을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족외혼이란 것은 시족, 성끼리 모여 살아요. 이게 신시야. 선생님이 신시거든. 박씨야. 이런 시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우리 시족사회, 신석기 시대처럼 시족사회.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데 결혼만큼은 어떻게 한다? 시족 바깥하고 결혼한다. 그 바깥 해자를 써서 시족 바깥이다 해서 시족외혼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거든. 신석기. 요게 바로 동해에도 남아있다. 그 신석기 특징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다? 동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옥조와 동해는 정치 세력, 다시 말하면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정치 세력으로 발전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지요. 그죠? 못했습니다. 고구려는 왕이 있어요. 왜? 나중에 그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니까. 근데 옥조와 동해는 군장이 다스리고 나라는 곧 여기서 막을 내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고구려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밑에 사만. 그럼 사만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사만은 위치가 어디야? 남쪽이지요. 남쪽이면 따뜻하잖아. 그리고 사만은 또 뭐가 많냐? 저수지가 많아. 우리 여기 보면 가까운데 뭐 사만, 제천, 어림지.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설이 많지요. 뭐 사만시대 축조됐다 아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어쨌든 저수지가 있고 따뜻하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요. 농사가 잘 되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걸 제천행사를 했잖아.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사만은 제천행사를 몇 번 지내나?
다른 나라 한 번 지내는 3월은 두 번씩 지내요. 5월과 10월. 그만큼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아까 왜 선생님이 사만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거면 되겠죠. 마한, 변한, 진한. 이 세 개 한 중에서 가장 힘이 센 한이 마한이야. 마한 중에서도 조그만 나라,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사만의 대표 세력이 되어서 사만 전체를 이끌었다. 그래 보면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농경이 발달하고 철제 농기구 이런 거 보면 돼요. 자, 사만은 굉장히 뭐랄까 농사가 잘 되고 수확량도 많고 이렇게 해서 크게 발전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지금 여기 표시하는 거 이건 외우지 말고 단 여러분이 조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좀 봐라. 이게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군장국가라는 것은 아직 왕권이 미약하고 왕권으로 발전하지 못한 그 전 단계입니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 그러다가 이제 왕이 있긴 있는데 왕권이 약한 것을 연맹왕국이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왕권이 강해진 건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집권국가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를 정리해놨는데 역시 굵은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굵은 표시되어 있는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외워두라는 이야기겠지요. 같이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큰 문제 없이 잘 적응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기 바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 1차 시 두 강좌를 올리겠습니다. 잘 보고 예습 복습을 좀 하고 또 잘 모르는 건 교과서를 읽으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2차 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